안녕하십니까. 전류 이상의 멘토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오후 12시 5분입니다. 오늘은 박스권 총평 잠시 보고 있어서 이 박스권 매매도 정말 재밌거든요. 돌파 매매도 굉장히 재밌죠. 스피디하고. 그런데 이 박스권 총평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저는 박스권 총평을 정말 좋아합니다. 세니젠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니젠의 차트를 읽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8월 16일 시가가 2,850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이날 8월 20일의 고가가 5,350원이죠. 계산기 활성화 고정 고가가 5,350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가가 2,850원. 그러면은 이 세니젠 같은 경우에는 접근선이 31952820이 나오죠. 줄 긋겠습니다. 3195 그리고 2820 이 안에서만 이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내려올 때 기다렸는데 요놈 봐라, 매수가 안 됐습니다. 도망가 버려서, 그것도 상한가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열받죠. 네, 열받죠. 그리고 갱신 5,700원으로 갱신이 됐습니다. 급등 고가를 5,700원으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값이 바뀌죠. 주가가 아래에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얼추 제 영상은 아시다시피 제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보충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모르는 누군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서, 이걸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면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의 하락과 상승의 등락률, 그리고 그 안에 굉장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들이 모두 일치해야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차트만 보고 접근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눌림목은 바닥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군가 크게 던져버리면 차트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애초에 무너질 생각이 별로 없는 종목들을 거래량이 축소될 때 매수하는 거죠. 엊그제 휴마시스의 차트 복귀처럼 거래량이 계속 많이 터지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세니젠처럼 거래량이 사라지는, 소멸해버리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멸할 때를 기다리죠. 소멸할 때를 기다려서 아주 조금씩 모아가는 겁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그 소멸되는 거래 대금은 달라요. 어떤 종목은 하루에 몇 억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종목을 찾냐에 따라서 얼마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5,700원부터 이제 등락률 계산을 했을 때 매수 포지션은 3,240원과 2,820원, 이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2820, 이 값은 여기의 출발선과 8월 26일 고가가 갱신된 이 자리에 의한 눌림목의 예측값이 되는 겁니다. 무슨 가격분에 무슨 가격분 대비 얼마는 어디다,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공식을 이렇게 우리 회원님께서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회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약식이지만 이 약식 계산기로 많은 분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세니젠이 매수 포지션 이렇게 오고 반등, 또다시 상한가로 반등. 2,710원이 손절가인데, 여기 보시면은 정말 간당간당하게 저가가 2,705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타점이 어디예요? 타점이 여기거든요. 이까지 안 가는데 정말 약식 한 호가 차이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원칙은 오직 여기서 거래가 끝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 재미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느냐? 지금 여기가 시가잖아요. 2850. 2850이 깨져야 돼요. 2850이 푹 깨졌는데 복원을 뭘로 했어요? 상한가로 복원했죠.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일단 해먹고, 우리는 세니젠을 이제 버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락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한가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우리는 차트 복원 신호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가치 투자라던가 이 박스권 매매는 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이제 엠폭스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었고, 이 세니젠 같은 경우에도 엠폭스 관련주입니다. 원숭이 도착. 문제는 이거죠. 관련주를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뉴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이 문제가 터질 수 있나 없나, 어떤 공포 심리를 유발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니까 자, 미국 원숭이 탈출 일주일 전 동물 실험 피해 달아났나, 미국서 연구소에서 원숭이 43마리가 집단 탈출. 이게 만약 연구소에서 탈출한 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미국도 원숭이 두창으로 머리가 아픈 상태죠. 그런데 도망갔어요. 43마리가 연구실에서 만약에 도망갔다면, 연구실이 아닐 수도 있죠. 당연히 뭐 동물원일 수도 있고 어딜 수도 있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망쳤다. 원숭이는 엠폭스, 이렇게 이제 연관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또 태국 원숭이 200여 마리 탈출 소동. 원숭이 계속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 혹성 탈출. 자, 일단은 뭐 미국의 정치적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교집합, 저기서 교집합. 우리 매매할 때 교집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팅이 빵 터지는 거고, 그랬을 때 하나의 기폭제가 된다. 박스권 청평 배우신 분들은 이 교집합에 대한 기폭제가 얼마나 차트에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차트 복귀되는 거 보면서 아래에서 진입. 우리가 패턴 3 나락 패턴이 복구되고 매매를 할 때 분할 매수 타점이 아래로 이렇게 한 칸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매수 타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 타점이 변화. 위에서도 물론 잡아도 되겠죠. 하지만 비중을 늘릴 수 없고, 요렇게 한 칸 내려오면은 매수 영역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패턴 3 최근에 이제 배우신 분들 어때요? 바로 한 칸만, 딱 한 칸만 아래로 내리면은 매수 포지션이 잡힌다. 그랬을 때 세니제는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되는데, 거래량 보세요. 최악이죠. 이거 어떻게 매수합니까? 매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세니젠 말고도 앞서서 휴마시스라던가 다른 종목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내가 세니젠 같은 이런 종목, 거래량이 완전히 소멸이 돼서 아무도 거래 안 하는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겠다. 그러면은 몇백 못 들어가요. 뭐 10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400만원,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세니젠을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님들도 세니젠에 꽤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요 정도나 뭐 이 두세 배 이제 수익이 났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작은 소멸점을 갖게 되는 종목들도 기법에 맞춰서 잘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이거밖에 안 터지는데 여러분들이 뭐 10만주, 20만주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종목에 맞춰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특성상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몇백만 원씩 밖에 못 산다. 하지만 이제 반등 슈팅이 한번 딱 나와주면은 수익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자, 박스권 총평으로 세니젠 함께 봤습니다. 뒤에는 종목 치고 올라가는 거 영상, 제가 이 종목 이제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하고 녹화를 해놨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